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시서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당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평생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왜 퇴직하고 나면 내는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복잡하고 좀 억울하게 느껴질까요? 오늘 바로 이 알쏭달쏭한 건강보험료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이 억울함, 대체 정체가 뭘까요? 사실 월급 받을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딱 떼어가니까 크게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바로 여기 이 표에 그 불공평함의 실체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요, 오로지 내 월급, 즉 소득만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해요.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많든 적든 월급이 같으면 보험료도 똑같죠. 아주 심플해요. 하지만 은퇴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갑자기 내 집, 내 땅, 심지어는 전세보증금까지 제 모든 재산이 보험료 계산기에 올라갑니다. 소득은 확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연금입니다. 은퇴 후에 우리의 주된 소득이 될 이 연금이 건강보험료랑 만나면서 정말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정부가 말하는 연금소득이 대체 뭘까요?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보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나라에서 받는 공적연금,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따로 준비한 IRP나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쪼개서 받는 사적연금이에요. 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 전부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으면요, 그 소득의 일부에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똑같은 연금소득인데 우리가 따로 부은 IRP나 연금저축에는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전혀 안 떼고 있어요. 이상하죠? 법적으로는 떼는 게 맞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사적연금에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이미 다 있다는 사실. 지금 안 걷는 건 단지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전산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연결이 안 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적연금이 은퇴자들의 재정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고 시스템만 딱 갖추면 내일부터라도 바로 걷어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쯤 되면요, 이 시스템이 마치 국가랑 국민이 무슨 톰과 제리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공정함보다는 이 복잡한 규칙을 누가 더 잘 아느냐에 따라서 내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 이상한 규칙들, 그 허점들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규칙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따질 때요, 집이나 땅, 심지어 전세보증금 같은 부동산 자산은 칼같이 다 포함시켜요. 그런데 은행 예금이나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자산은요, 수십억이 있어도 재산으로 안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보증금 5억 원은 내 보험료를 올리는데 주식 50억 원은 재산으로 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정말 황당하죠? 물론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은 소득으로 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다른 허들이 있어요.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을 넘어야만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1년에 999만 원까지는 아무리 많은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을 받아도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시스템의 모순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내 퇴직금, IRP 계좌에 들어있는 내 돈인데 이걸 어떻게 꺼내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번에 일시금으로 쾅 찾으면 이건 퇴직소득으로 분류돼서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런데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쪼개서 받으면 그건 연금소득이 돼서 잠재적인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어버려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냥 인출 방식에 따라서 세금 운명이 결정되는 정말 기묘한 규칙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이 우리의 노후 준비, 특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붓고 있는 IRP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RP에 돈을 넣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세금 혜택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굳게 믿었던 IRP의 최대 장점, 절세라는 공식이 그냥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정연금의 보험료를 걷기 시작하는 시나리오는요, 사실 너무나 간단하고 현실적입니다. 보세요.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럼 남은 건 뭐죠?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정부가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서 전산에 입력하는 그 순간, 징수는 바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는 연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하면요. 차라리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서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장려하는데 정작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시스템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과 불합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공정한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제도를 좀 고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기묘한 게임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집은 재산인데 주식은 아니고, 연금은 소득인데 일시금은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상한 규칙들이 안 바뀌는 걸까요? 사실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해결책을 내놓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 모든 자산을 보험료 매기자 하면 직장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재산은 아예 보지 말자 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까봐 무서운 거죠. 결국 그 결과 아무도 책임지고 나서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만 요리조리 피해서 혜택을 보는 이 이상한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공부하는 이유가 고작 이 복잡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여야 할까요? 아니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온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